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아닌 데서 오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와, 딱 반이 넘네. 가장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소리 질러봐요. 어디? 부산. 뭐 그 정도면 됐네요. 중국, 진주, 아까는 호주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책에 쓴 내용을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할까 하는데 저 장면의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지난 겨울에 갔을 때 눈이 와가지고 같이 간 팀의 다른 팀이 낙타 5마리 이렇게 끌고 가는 거를 봤는데, 낙타들은 상례적으로 줄을 지어서 걸어간대요. 모래밭을 앞에 낙타가 밟은 자리를 가야 뒤가 편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스피드 스케이팅 앞에 바람막이 한 명 가고 뭐 했다고 사고 난 거나 마찬가지로 앞에 가는 그 낙타가 제일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시속 4km인데 낙타가 3km 간다고 그럽니다. 도낭막고굴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언제 저 도낭막고굴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월화천을 가볼까 그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2년이 안 됐다가 닿아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 표지화에 실린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 명사산 이쪽 산에서 찍으면은 저 스카이라인 너머로 도낭이 있어요. 근데 그 도낭이 나오면은 디자인이 망가질까봐 그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스카이라인이 딱 잡히는데 멎어가지고 쓴 거고, 실제로 저렇게 진짜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광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생태계가 변해가지고 그 인간이 하도 도낭에 많이 와가지고 도낭 주민의 6배의 물을 쓰는 바람에 오아시스가 말라가지고 지금은 인공으로 해서 집어넣는 거가 됐다고 그럽니다. 다시 살려내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낭을 가고 싶었던 거는 이 84년도에 방영된 NHK에서 10년간 만들었던 그 프로였는데, 천산산맥 아래서 위글족들 춤추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곳을 그 리히트호펜에 말한 것은 서안에서부터 그 지중해 가는 6,400km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안에 쑥 들어간 곳이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지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항상 궁금했는데, 내 책에도 나오는 그 내 친구인 그 기근도 교수한테 배운 얘기를 내식으로 번안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중국에서 만든 3D 지도기 때문에 저 하얗게 보이는 곳이 티베트 고원, 서장과 청해성을 묶어놓은 거고, 이쪽 아래가 히말라야 산맥이고 그 뒤가 골륜 산맥이고 타클라마칸 사막 넘어서는 천산 산맥이 되는데, 저 지형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생겼는가 했더니 45억 년 전에 태양에서 불덩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뱅뱅 도는데, 이게 돌면서 그 공전뿐만 아니라 자전까지 하면서 이게 계속 도는데, 바깥으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게 식을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불덩이가 바깥은 이제 다 식어가고, 지금도 속은 불덩이, 저 지구 속은 바깥이 식으니까 위가 불이 꺼지면서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팥죽 끓이면은 팥죽 불 끄면은 쫙 갈라지잖아요. 그 팥죽 갈라지듯이 갈라지는데 솥이 아니고 동그랗게 이렇게 갈라져서 여러 동강이 났는데, 그 동강이 난 거에 제일 큰 게 유라시아 대륙이고,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 붙어 있던 건데 그게 또 돌면서 탁 해서 떨어져 나가고, 엊그제 신문 보니까 이 지구판 이론에서 5,500만 년 전쯤 됐을 적에 아프리카 동남부에 있는 한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떠 올라온 게 인도인데, 그놈이 떠서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유라시아 대륙을 헤딩을 해서 탁 박은 게 히말라야 산맥이 된 거예요. 그게 박으면서 그냥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차가 화물차 박으면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밑으로 이렇게 팍 들어가서 축 올라온 것이 청장고원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충돌을 하면은 충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업 앤 다운
그 작용을 해서 탁 올라갔다가 다운한데 타클라막한 사막하고 업 하는데 천산산맥하고 또 다운하면서 중가리 평원이 되고, 이게 탁 부닥치니까 옆은 한 구석이 터질 거 아니겠어요. 그 터져 나간 게 이른바 하서주랑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속이 시원한지. 그전에는 뭐 그 신비하게 이렇게 생겨도 왜 여기만 이렇게 생겼는가 했는데, 투르판 같은 경우에는 해저 150m 지점이 되는 곳으로 쏙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실크로드라고 그러면 타클라막한 사막을 애돌라서 위로 가는 거는 서역북로는 천산남로북로로 되고 아래쪽은 서역남로는 곤륜산맥을 따라간다. 그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리히트호펜이 군려한 거는 세 군데로 해서 서안에서 돈항까지가 2000km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힘들죠. 제가 간 것도 버스로 이틀 가고 야간 열차로 하루를 가고 또 하루를 가서 4일 만에 서안에서 돈항을 갔어요. 그 과정이 이번에 1, 2권에 쓰여진 거고, 그 이후의 거는 이제 3권에 쓰려고 그러는데 그거 한 권에 담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권에만 그 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로 가는 그 길이 서안에서부터 천수에서 난주, 거기서부터 이제 또 1200km를 도낭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무의장액 주천 도낭을 가야 되는데, 그게 또 당나라 때 이름은 양주, 감주, 숙주, 사주 이렇게 이름이 있어 두 가지로 외야 돼요. 감숙성이 감주하고 숙주가 합쳐서 감숙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한 군데서 한 군데 가는 거가 400km, 500km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길이는 1500km 되지만은 폭은 20km에서 그 80km 정도로 돼 있어서 회랑처럼 달리는 회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하서주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은 하서회랑이라고 그래요. 겨울에 갔을 적에는 그냥 저렇게 가는 거예요. 안서에서 도낭까지 500km를 또 저렇게 가는 거예요. 도낭이 우리 답사의 로망이 되고 실크로드가 가보고 싶은 게, 저는 사막이 있으니까. 그냥 사막이었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막고글 같은 엄청난 불교 회랑이 있어 놓으니까 자연의 원단을 보는 거, 경외심을 일으켜주고, 또 하나는 종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또 예술이 꽃을 피웠을 때는 어떤가, 모든 거를 다 인생에 버무려 놓으니까 저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가지 않고 그냥 서안에 가서 비행기 타고 도낭으로 탁 갔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사실 도낭 갔다 오는 것의 그 실감은 못하는 셈이죠. 고생스러워도 이거를 가야죠. 명사산 월천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 각이 계속해서 변해가지고 지금 콘크리트 건물로 저렇게 해놨지만은, 추운 겨울에 갔을 때 뭐 따뜻한 커피 아니면은 그 40도 되는 그 뜨거운 여름에 갔을 때는 뭐 시원한 무슨 사이다 2개월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이거 없어, 가게방에 그런 거가. 근데 그 월천각이라고 하는 곳에 써 있는 현판을 보니까 명사산 명불허전이라고 썼는데, 명불허전은 그 이름이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름 명자를 써야 되는데 울릴 명자를 썼다고. 그래서 책 나와서 사인해가지고 친구한테 기증본을 받아본 그 친구가 대뜸 전화해갖고, 야, 명불허전에 오자가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명자를 울릴 명자로 바꿔서 명사산의 그 이름이, 그 명성이 헛되이 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미지를 살려내서 일부러 이 사람들도 울릴 명자로 바꿨고, 나도 책 제목을 울릴 명자로 해서 쓴 거였어요. 이름 명자로 쓴 거나 울릴 명자나 뜻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그 울림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더 이미지가 커지죠. 이게 한자의 묘미였어요. 석굴사원이 북굴과 남굴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에 예배굴로 되어 있는 거가 492개는 다 엄청난 불화와 불상으로 조각됐지만은, 저쪽에는 스님들이 수도하는 굴들이었어요. 조그만 그 참선굴들이에요. 거기에는 화공들이 살고 있었던 방이 있어가지고 물감 안료들이 나오는 방도 있어요. 그 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굴은 즉신성불굴이라고 해서 생명을 다한 스님이 물병 하나 들고 죽음을 맞이하러 들어갔던 굴이 있어요.
숙연하게 해주죠. 근데 그쪽은 그 일반인 관람이 금지돼 있으니까 그냥 쳐다보면서 즉신성불굴,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가셨어요. 이만큼 간 거는 사람이 그래도 별로 없을 때래요. 성수기 때는 그냥 꽉 차가지고 30명 이상은 이 멤버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20명, 30명 단위로 해서 그 안내원 따라가지고 열어주는 대로 보면 492개 중에서 8개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겨울철에 가니까 특굴 신청을 하니까 대접을 받으면서 그 볼 수가 있어요. 특굴이라고 하는 곳이 뭐 특별히 아름다워서 특굴이라는 것보다 특별히 돈을 내야 보여주기 때문에 특굴인데, 특굴 하나 보는 거가 달러로 300불, 400불이에요.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자는 돈을 더 내라 이거. 특굴 3개 신청을 하면 1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가 아까워서 그냥 열심히 보겠더래요. 나는 우리 석굴암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몇십 명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30명 제한해서 관람할 수 있게 해준다 하면은 개인당 10만 원을 받던 5만 원을 받던 그 받아가지고 볼 수 있게는 해줘야지. 그거는 뭐 스님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해서 가면서 정작 그거를 보고 싶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문화재 관리에서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창덕궁에 희정당 대조전 경운각 3군데에 1923년에 당시 20대 30대의 우리 화가들이 그린 엄청난 벽화 6점 있잖아요. 그거가 수요일 토요일 오전 오후 20명 한도로 해서 입장료 10,000원으로 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볼 사람은 10,000원 내고 그 시각에 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문 닫아 놓고 들어갈 수 없으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컨트롤이 안 되고 그게 난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마르칸트에 가서 저 조우관을 쓰고 있는 분이 신라에서 보낸 사신이었어요. 사마르칸트에 있는 그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 속에서 저게 근래에 발견된 그 외국에서 온 사신열의 마지막에 조우관을 쓴, 우리 조상들이 뻗쳐갔던 그 자취가 난주에서 하서주랑의 고선지 장군을 비롯한 고구려의 유민들이 가 있어 산 거에서부터 막고굴에 조우관을 쓴 사람이 전부 40군데나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마르칸트까지 갔었으니까 거기에 해초는 또 그거 돌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로서 한반도 역사만 보지 말고 또 중화사상에 입각해서 흉노를 어떻게 때려잡았는가 이딴 소리만 읽지를 말고 그들은 어떻게 서역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검사하는 마음도 같이 느꼈으면 하는 게 내가 이쪽을 중국답사 1번지로 써놓은 소위였습니다. 내가 서문에다가 내가 왜 중국답사 1번지를 도낭 막고굴에서 실크로드로 삼았는가는 이 책을 다 읽으면 알 것이다 라고 썼는데 내가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